저희 병원에서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은 첫 번째는 충돌증후군입니다.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 힘줄의 파열이고, 세 번째는 오십견, 어깨가 굳어버리는 오십견이고, 네 번째는 스퀘어근염, 다섯 번째는 어깨 불안정성 등입니다. 어깨의 해부학을 보게 되면 네 개의 근육이 야구공처럼 어깨를 감싸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어깨의 안쪽 뼈와 바깥쪽 뼈가 공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제자리를 잡고서 잘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어깨는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항상 어깨의 상완골이 앞쪽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는 부딪히게 되고 반대편에서는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쪽에서 부딪힌다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충돌증후군은 첫 번째에서는 부종, 붓기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는 뼈의 변화가 오면서 힘줄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충돌증후군의 초기는 항상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충돌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깨 높이로 팔을 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머리 위쪽에서 팔을 움직이는 작업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낮보다는 주로 밤에 아프다 그러고요. 아픈 쪽으로 누워 잠자기 힘들다 그러고, 뒤에 물건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옷을 입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점차 힘줄에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충돌증후군이 생겨서 아파서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오십견이 되는 거고요. 충돌증후군이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쓰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힘줄이 터지게 되면서 힘줄이 파열되게 됩니다. 파열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이게 자크가 열리는 것처럼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흉터로 회복이 되더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열이 시작되면 점차 파열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우리가 현수교 이론인데요. 앞쪽 뒤쪽에 기둥이 잘 박혀 있을 때 가운데는 줄만 쳐져 있으면, 꼭 위에 안 있더라도 줄만 버티고 있으면 이 다리는 튼튼하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어깨 근육의 밸런스가 맞으면 힘줄이 어느 정도 끊어져 있더라도 팔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목표로 삼는데,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파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바퀴가 6개인 트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바퀴나 뒷바퀴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정비소를 빨리 가겠죠.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 뒤쪽에 힘줄이 터지게 되면 병원을 빨리 오게 되는데, 가운데 힘줄이 터지게 되면, 바퀴 중에서 가운데 바퀴만 고장이 나고 앞뒤 바퀴가 괜찮다고 하면 이 차는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앞바퀴나 뒷바퀴가 펑크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게 되면 이런 경우 차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게 됩니다. 치료의 원칙은 첫 번째로는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완을 잘 시켜주고, 네 번째는 정상적인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으로는 강화 운동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는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얼음이라든지 핫팩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초음파, 충격파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으며, 유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막대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건 같은 걸 이용하거나 진자 운동, 돌리는 운동을 하게 되고, 물에서 유연성을 키운다든지 이러한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화 운동 방법으로는 안쪽으로 움직이는 방법, 앞으로 움직이는 방법, 벽을 이용하는 방법,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견갑골 운동하는 방법으로는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 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약, 운동요법, 테이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패치를 사용하거나 충격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지면 주사를 주거나 필요하면 조금 더 강한 약을 쓰고요. 그래도 힘들어하면 안쪽에 씻어내는 시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운동을 간단하게 3가지 아니면 4가지를 시킵니다. 많은 운동을 가르쳐주면 대부분의 젊은 환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잘 까먹는 거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가 약하면 손을 짚으면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깨의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수술한 경우도 더 쉽게 잘 터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신발은 좀 넓은 것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힐 같은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몸에서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체에서는 더 많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사우나나 온천을 가기를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사우나나 온천을 가게 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잘났습니다. 여자분들이 잘 안 났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몸치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나 수영, 배드민턴은 당분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70도에서 130도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드민턴에서 앞에 분은 팔을 조금 높게 올리고 있고 뒤에 분은 팔이 10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깨가 부상이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깨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